자, 14주차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와 같이 이번 주에도 간단한 모델링 형상을 하나 만들어서 그 모델링 형상에 대한 조립과 그리고 2D 도면까지 2D 도면과 그리고 조립까지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로 만들기, 그죠? 처음에 새로 만들기에서 standard.ipt 작성 버튼 눌렀습니다. 자, 주어진 도면은 현재 그 PDF 형식으로 해서 자료실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 자료실에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1번인 가이드 플레이트 부분을 작성하겠습니다. 자, 2D 스케치 시작해서 사용자가 XY 평면을 선택을 했고, 그런 다음에 가장 먼저 아래쪽에 사각형 형상 하나 그릴까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요거만큼 사각형 하나를 그렸고, 자, 이 사각형에 대해서 치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거리 값이 60 나와 있나요? 그래서 전체 거리 값 60을 입력했고, 그런 다음에 이 사각형에 대한 세로 길이를 입력하는데, 세로는 자, 도면에서 봤을 때 세로 길이가 18인가요? 이렇게 18 치수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를 누르고, 자, 화면을 작업하기 쉽게끔 이렇게 등각으로 바꿔놓고, 자, 이제 이 영상을 돌출 작업하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돌출 높이 값은 현재 도면에서 주어진 것과 같이, 자, 14만큼 나와 있으니까 돌출 높이 값을 일단 14만큼 결정을 하고요. 이렇게 돌출 거리 14만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처음에 큰 사각형 형상을 하나 만들었고, 두 번째는 요 위쪽인가요? 예, 두 번째는 요 위쪽 부분에 또 다른 사각형 하나를 그려서 그 부분만큼만 형상을 돌출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필요한 만큼, 그죠? 또 사용자는 필요한 만큼 사각형 하나를 그릴 건데 어디다가 요 위쪽에다가 사각형 하나를 그린다라고 결정했고, 예, 필요한 만큼만 사각형 또 그리나요? 예, 그죠? 뭐 여러분들이 사각형 작업하셔도 되고, 근데 인벤터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선 하나만 작업해도 아마 돌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3차원 캐드 같은 경우는 하나의 바운더리, 그죠? 하나의 닫혀 있는 스케치를 인식하는데 인벤터와 같은 프로그램은 하나의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3차원 작업인 뭐 돌출, 회전 이런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경계선만 작업해도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경계선 작업에서 모델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인벤터 또는 뭐 솔리드웍스 또는 뭐 UGNX, 자, NX라는 프로그램도 그 바운더리를 이용하든 아니면은 스케치를 이용하든 자,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맛에 맞게끔 작업이 가능하고요. 자, 일단은 경계되는 선을 그렸으니까 이 선에 대해서 치수 기입하겠습니다. 자, 선택한 두 선의 거리 값을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자, 두 선의 거리 값을 지금처럼 입력을 했고, 그런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를 해서 요거에 대한 돌출을 다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출. 자, 돌출이라는 부분을 실행하는데 처음에 물어보는 프로파일은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영역입니다. 두 번째 돌출 높이는 얼마냐면은 자, 일단 그 전체가 38에서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형상 높이를 뺀 값이기 때문에 요것만큼만 내가 돌출하겠다 그래서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돌출이 되었고요. 자, 다음은 어떤 작업을 해볼 거냐면 이 측면 부분입니까? 예, 이 측면 부분에 도면에서 보게 되면은 파이 10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파이 10이라고 적힌 부분들은 그렇죠. 구멍 작업을 할 겁니다. 해서 스케치를 이용해서 측면을 선택했고요. 이 측면을 기준해서 이렇게 필요한 만큼 원 하나를 대충 그립니다. 그래서 이 원에 대한 치수를 입력할까요? 자, 원에 대한 치수를 입력하는데 일단은 전체 폭이 그죠? 전체 폭이 18이니까 얘부터 얘까지 거리가 18이니까 자,
이 원에 대한 중심거리는 어떻게 되죠? 그래서 뭐 오른쪽 모서리든 왼쪽 모서리든 상관없이 이 원 중심까지의 거리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높이 값이 나와 있나요? 자, 높이 값이 치수가 약간 애매모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자, 아래쪽 모서리부터 이 원 중심까지 거리, 자, 이 원 중심까지 거리가 얼마 나와 있냐면은 아마 도면을 잘 참고하시면 얘가 그죠? 예, 한 28 나오나요? 도면을 이용해서 계산 작업 들어가면은 높이가 28 나오겠네요. 그리고 이 원의 지름값, 자, 원 클릭하고 바깥쪽으로 쭉 빼서 자, 이 원의 지름값을 입력합니다. 지름값은 이렇게 10 나와 있으니까 아무튼 이 위치에 저만한 크기의 원 하나를 대충 그린 다음에 자, 스케치 마무리를 했고 이 원만큼만 돌출로 잘라내겠습니다. 그래서 자, 작업할 프로파일은 측면에 있는 이 원이다. 그죠? 그리고 화살표 반대쪽으로 해서 사용자는 잘라버릴 겁니다. 잘라내기에서 확인 버튼 누르면 저 부분만큼만 형상이 잘리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형상이 잘리면서 작업되었고 다음 작업을 어떤 거 해볼까요? 뭐 순서는 상관없는데 일단 여기 측면에 그죠? 측면에 이렇게 지름 3짜리 구멍과 그리고 여기 측면에도 지름 3짜리 핀 구멍이 작업되니까 자, 스케치를 측면 기준에서 자, 2D 스케치 시작해서 측면을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선택한 이 측면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 꼭지점에다가 원 하나를 대충 그리는데 대충 그린 이 원의 지름값, 자, 대충 그린 이 원의 지름값을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예, 그런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해서 이 원 영역만큼만 다시 돌출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은 안쪽에 있는 이 원입니다. 그죠? 뭐 아니면은 지금 선택하는 이 영역도 되고 아니면은 전체 원 안쪽에 있는 이 영역도 마찬가지로 돌출 영역으로 선택이 가능한데 뭐 어떤 거 선택하든 상관없죠. 그래서 여기 뭐 저는 원 클릭해서 안쪽 부분을 해서 화살표 반대쪽으로 그때 거리 값을 얼마만큼 그죠? 이 전체 폭보다 깊게 또는 크게 돌출 작업하면 되니까 잘라내기에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구멍이 생성된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은 측면 부분에 여기 측면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핀 구멍을 하나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또 스케치인가요? 같은 방법으로 또 스케치해서 여기 측면 잡아주고 이 측면에다가 사용자는 필요한 만큼만 원 하나를 대충 그립니다. 그려놓고 이 원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치수 입력해 볼까요? 자, 치수를 입력하는데 일단 눈에 보이는 치수는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오른쪽 모서리부터 원 중심까지의 이 중심거리, 자, 여기 중심거리 값은 7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원, 자, 사용자가 선택한 이 원의 지름값은 파이 3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 3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자, 이 원 부분에 대한 높이를 결정해야 되는데 아래쪽 모서리부터 이 원 중심까지 자, 이 원 중심까지의 거리 값은 도면상에는 별도로 바로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아마 계산 작업이 들어갈 건데 아마 요거 도면을 보시고 계산한다 그러면 자,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죠 아래쪽 자, 어떻게 되냐면 요거였죠. 아래쪽 모서리부터 여기까지 거리 값이 14였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것 중에 요거 원 중심까지였죠. 자, 원 중심까지 거리가 얼마였냐면은 요것 또한 14였습니다. 그런데 자, 이 원. 자, 이 원에 그죠? 이 원의 지름값이 얼마였냐면은 이 원의 지름값이 10이었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얼만큼 더 올라가냐면은 5만큼 더 올라갔죠. 중심 높이가. 그래서 14에다가 14를 더하고 또 5를 더한 자, 이 값만큼만 높이를 설정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4에다가 14를 더하고 다시 5를 더한 값을 하게 되면은 이 위치에
스케치 작업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스케치를 지금처럼 작성한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해서 얘를 돌출 작업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파일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원 안쪽이죠. 그죠? 원 바깥쪽이 아닌 원 안쪽 영역을 자,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잘라낼 겁니다. 그때 거리값은 사용자가 값을 크게 줘도 되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전체 관통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구멍 다 뚫어라. 이렇게 작업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아무튼 이 위치에 핀 구멍을 확인해서 작업을 끝냈습니다. 자, 다음은 아래쪽입니까? 여기 아래쪽에. 자, 아래쪽에 보게 되니까 지름 8하고 지름 4.5짜리 이렇게 구멍이 두 개 생성되어 있는데 이 구멍 두 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카운터 보호거든요. 자, 카운터 보호가 만들어지니까 여기서는 일반적인 그냥 뭐 원 그려가지고 돌출 또는 원 그려가지고 돌출 작업 두 번 해도 되는데 그냥 카운터 보호로 한 번만에 작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2D 스케치 시작. 자, 스케치를 할 건데 카운터 보호 구멍이 만들어지는 부분은 바닥입니다. 바닥면을 선택했고 그리고 구멍 생성할 거니까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점 하나를 딱 찍어줍니다. 예, 이렇게 점을 하나 생성한 이유는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구멍 작업이 이루어지니까 구멍이 생성될 점을 하나 생성했고요. 자, 치수 입력할까요? 그래서 여기 왼쪽 모서리부터 이 점까지 생성한 점까지의 거리값을 포인트까지 거리값 입력했고 그리고 아래쪽 모서리부터 원 요 중심까지 자, 이 거리값도 전체가 18이니까 절반 9만큼 자, 이 위치에 점을 포인트 하나 찍었습니다. 요 위치에 그래서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방금 작업한 이 포인트 점에 대해서 자, 구멍 작업을 실행합니다. 자, 구멍을 실행하니까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사용자가 일반 탭 구멍, 나사 구멍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구멍을 만들 거라 그래서 단순 구멍이죠. 그리고 머리 모양은 지금처럼 카운터 보호냐, 접촉 공간이냐 또는 카운터 싱크냐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데 지금은 카운터 보호 작업이고요. 그리고 구멍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래쪽으로 그죠? 사용자가 선택한 형상이 뻥 뚫리는 전체 관통이 될 거고 이때 자 이제부터 치수 입력할까요? 카운터 보호 지름은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8입니다. 그리고 카운터 보호에 대한 깊이 자 카운터 보호의 깊이는 얼마 나와 있냐면은 4.4 나와 있나요? 그리고 구멍 자 구멍의 깊이를 입력합니다. 구멍 지름이죠. 구멍 지름 4.5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이 위치에 카운터 보호가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생성되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못따기 처리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못따기 하는데 어디에 일단 못따기 거리값은 1주고요. 어디에 못따기 됩니까? 여기 측 뒤쪽이죠. 뒤쪽 이면하고 또 어디에 못따기 됩니까? 도면을 봤을 때 자, 자, 요런 위치들에 대해서 요것도 선택할까요? 요런 위치들. 자, 요런 위치들에 대해서 일단 취소하고 다시 해볼게요. 못따기 하는데 일단 뒤쪽에 있는 부분부터 못따기를 적용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랑 여기 이 두 군데도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랑 또 어느 부분 그죠? 우리 사용자가 선택하는 예, 요 부분들 이렇게 되면 맞나요? 지금 제가 이거죠. 여기랑 이 부분이랑 이 부분도 못따기를 처리하면은 일단은 이렇게 못따기가 되는데 이 못따기가 별로 일단 취소할게요. 못따기가 잘 안 나오네요. 못따기에서 일단 취소하고 다시 자 방금 작업했던 못따기 삭제를 하고 새로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를 해놓고 다시 못따기 합니다. 일단은 위쪽에 이렇게 위쪽 모서리를 못따기 하고 그리고 여기랑 여기도 이렇게 못따기를 해주고 자 전체적으로 거리값 1만큼 못따기 하면은 전반적인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형상을 마무리했고요. 자, 마무리가 되었다 그러면 요거 그대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바탕화면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때 이름은 1번. 자, 1번인 가이드 플레이트. 자, 가이드 플레이트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 버튼 누르면은 저장되었고요. 이제 이 도면에 대해서 한번 2D 도면도 같이 한번 생성을 하겠습니다. 2D 도면 바로 한번 뽑아 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할 2D 도면까지 뽑을 건데, 자, 새로 만들기를 이용해서 standard.idw 그리고 작성 버튼 눌렀습니다. 자, 일단 저번 주에는 이제 우리가 뭐 도면 시트 부분이었죠. 시트 부분을 사용자 입맛에 맞게끔 새롭게 추가하는 부분을 작업했는데, 오늘은 그냥 뭐 도면 틀을 기존에 있는 도면 틀 그대로 사용하면서 2D 도면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일단 ISO 오른쪽 버튼 삭제, 그리고 기본 경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일단 기존에 있는 거 삭제 좀 했고요. 그리고 시트였죠. 시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시트 편집 가서 우리가 작업할 도면에 대한 크기를 뭐 예를 들어서 A2 사이즈, A3 사이즈. 저는 A3로 작업하겠다 해서 확인 버튼을 눌렀고요. 자, 항상 인벤터에서 2D 도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 설정부터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환경 설정들을 한번 쭉 나열을 해볼 건데, 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관리 탭에 가서 스타일 편집기를 눌렀고요. 자, 이제 스타일 편집기 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창이 나타날 건데, 그 창을 위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활용할 부분은 기본 표준 ISO 뷰 기본 설정 삼각법에 체크를 해야 되고요. 저장. 첫 번째 작업할 거는 삼각법입니다. 저장. 자, 두 번째 작업할 부분은 요거 치수였나요? 치수 앞에 플러스 기호 눌러가지고 기본값 ISO 선택, 그리고 단위 탭에서 10진 표시키는 마침표, 그리고 후행의 체크 끄고, 그죠? 이게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치수와 관련되는 부분이고, 자, 두 번째 활용할 부분은 텍스트 가볼까요? 자, 텍스트를 가게 되면은 텍스트를 적을 때 공차 위치도 같이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차 크기죠. 자, 공차 크기를 3.5 하게 되면은 그 치수 크기와 동일하니까 공차 크기를 한 2.5 정도 이렇게 좀 낮춰주고요. 공차에 대한 크기를 2.5 정도 이렇게 낮췄고, 그리고 이번엔 공차 가볼까요? 자, 텍스트는 공차 크기입니다. 이번에는 공차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아래쪽에 표시 옵션을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항목. 자, 표시 옵션 세 번째 항목을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후행의 체크를 끕니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자, 다음은 또 그리고 저장할까요? 일단 그죠. 치수 부분을 그 편집했으니까 저장 버튼 눌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이번에는 그 표면 거칠기. 자, 표면 텍스트 앞에 플러스 기호 눌러가지고 표면 텍스처를 선택하는데, 여기서는 기본값인 ISO로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표면 거칠기 형상을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표준 참조를 어떻게 GIS 1994. 자, GIS 1994를 해야지만이 그 표면에 대한 거칠기 정도를 뭐 W, X, Y 등으로 해서 거칠기 정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GIS 1994로 바꿔놓고 또 저장. 자, 저는 기본적으로 한 4개, 5가지 정도 바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러한 방법을 이용을 해서 2D 도면을 이렇게 환경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장했다 그러면 닫기 버튼을 눌러서 환경 설정을 끝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부터 정면, 평면, 측면을 한번 생성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정면을 뽑을 거면은
뷰 배치 맞습니까? 예. 뷰 배치 가서 기준. 자, 기준을 선택하는데 자, 사용자가 원하는 기준이 이런 기준이 아니거든요. 예, 어이구, 지금 척도가 커졌네요. 자, 척도는 1대1이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뷰의 크기가 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뷰 그림이죠. 뷰 그리가 이런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옆쪽에 화살표를 클릭해서 그 사용자 뷰 방향 그리고 사용자가 정면으로 바꿀 부분을 이렇게 화면상으로 대충 맞춰놓고 그죠? 앞쪽에 보이는 면을 클릭하면 이게 정면이 될 겁니다. 이게 정면이 되죠. 그래서 사용자 뷰 마침하게 되면은 정면에 대한 그림이 나왔고요. 자, 저는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면에 대한 그림이 이렇게 생성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테두리에서 빨간색 테두리 위에서 마우스 들어가면은 이렇게 위치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평면도랑 위쪽에 나오는 평면도랑 왼쪽에 나오는 좌측면도를 한번 생성을 해 볼게요. 그래서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평면도나 측면도를 뽑을 때는 그 옆쪽에 있는 투영, 자, 투영이라는 기능을 실행해서 첫 번째 어떤 거 기준으로 ESC 누를까요? 자, ESC 버튼 두세 번 누른 다음에 자, 투영하겠습니다. 투영을 실행하게 되면은 처음에 기준 물어보거든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측면이나 평면을 뽑을 거냐. 그래서 기준은 우리 처음에 만들었던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기준되는 그림을 클릭하고 자, 위로 클릭하면은 평면도가 나오고요. 왼쪽을 클릭하면은 좌측면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등각으로도 뽑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제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작성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2D 도면이 생성되었고 이렇게 생성된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 등각 한번 뽑아볼 거예요. 등각. 자, 이제 아이소 뷰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자, 아이소 뷰 등각 뷰도 기준입니다. 기준을 클릭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기준이 얘가 아니거든요. 자, 사용자가 원하는 기준이 이게 아니니까 자, 여기서는 기준을 바꾸려면은 요거 그죠? 예. 사용자 뷰 방향 해가지고 사용자 뷰 방향 해서 나는 2D에 대한 등각도를 지금은 꼭지점 자, 여기 꼭지점 여기 꼭지점 아니면 뭐 이쪽 꼭지점 이렇게 꼭지점을 클릭하면은 클릭한 꼭지점 방향에 따라서 등각도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이 맞다 그러면 사용자 뷰 마침해서 확인 하면은 이 뷰에 대한 등각도가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면은 먼저 정면, 평면에 대한 그죠 우리가 원하는 뷰를 생성을 했고요. 자, 다음에 작업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자, 도면을 가만히 봤을 때 자, 이게 정면이랑 그리고 평면 같은 경우는 자, 평면 같은 경우하고 뭐 이렇게 그냥 해볼까요? 이번에는 자, 브레이크 아웃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아웃이라는 부분은 부분 단면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먼저 정면에 있는 이 윗부분이죠. 이 윗부분에 대해서 제 사용자가 부분 단면을 표시하겠다 하게 되면은 스케치 시작 기능을 실행을 해서 우리 그 스플라인이었죠. 스플라인이라든지 부분 단면들을 표현할 그림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선이 아니고 스플라인 보관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 스플라인 보관해가지고 자, 이 스플라인 보관에 대한 경계선은 자, 잘못 찍었네요. 자, 뒤로 돌린 다음에 다시 스플라인 보관. 자, 이 스플라인 보관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뭐 그림하고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죠. 이렇게 하여튼 닫혀 있는 형상만 되면 됩니다. 이렇게 닫혀 있는 모양을 왜 자꾸 클릭이 안 되죠? 다시 언두해서 다시 해볼까요? 자, 그래서 다시 스케치 시작 그림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스플라인 보관 가지고 이렇게 자, 사용자가 지금처럼 이러한 닫혀 있는 그림을 완성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닫혀 있는 그림을 만들었고 자,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ESC 누르고요. 네. 자, 스케치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바운더리가 생성되었는데 자, 이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브레이크 아웃
그래서 브레이크 아웃 부분 단면도가 들어갈 그림을 클릭합니다. 자, 이때 이제 깊이를 물어보는데 여기에 우리가 스플라인 가지고 경계선을 그린 이유는 안쪽에 있는 구멍을 생성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구멍이 생성되어 있는 측면도에 가장자리 4분점 클릭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4분점이든 이 4분점이든 4분점 하나 클릭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그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부분 단면도가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아무튼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까지 하고 추가적인 부분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